제발 여기서 끊어요. 네? 싫어. 탈출하고 나면 진짜 한 3일은 안 지워드릴 테니까. 왜 그렇게까지 날 먼저 탈출시키는데 집착하는 거야? 집착이고 뭐고. 울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 것처럼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냥 내게 꼭 안겨드는 하나씨. 안 어울리게 오그라드는 소리를 하네. 하게 만드셨잖아요. 머릿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씨의 뒷머리를 쓰다듬어 진정시켰다. 사랑해. 저도요.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죠? 가슴이랑 팔이랑 배에 힘 좀 줘봐. 이제서야 웃으시네. 훨씬 낫다. 그래서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오셨습니까? 말해봐, 현아야. 누나한테 왜 반말이야? 현아씨가 내 허벅지를 때렸다. 말해주세요, 누나. 안도감과 아쉬움이 반반 섞인 한숨. 그리고 현아씨는 전부 알아버린 거지? 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비오는 세계의 입구가 단 한 군데라도 막혀버린 시점에서 그것으로 통하는 모든 입구가 막혀버린다는 말이죠. 다른 입구를 찾는 탐색은 애초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우비가 열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헬라 씨는 살짝 놀란 눈으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내고 말고도 없었다. 우비가 그 통로와 붙어있던 한계점을 막아버린 직후 반대편에서 원래 들어가던 한계점도 확인했을 때 그쪽도 막혀있었다. 그리고 유리의 세계에서도 비오는 세계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나하나를 단선수 막았다기보다 한꺼번엔 전부 다 막혀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렇다면 헤나씨는 왜 그 사실을 숨겼고 나는 왜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지난번 비오는 세계에서 결국 나가지 못했을 때 나 스스로도 놀란 사실이 있어. 그게 뭡니까? 탈출에 실패해도 생각보다 아쉽지 않았던 거야. 헤나씨는 이제서야 좀 부끄러워졌는지 그새 말라버린 평소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다. 살짝 꼬깃해졌지만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그럴까? 솔직히 다시 나간다 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네가 있으니까. 헤나씨, 아, 누구처럼 나가기 싫다는 수준은 아니니까 걱정 마. 지금 유리를 디스한 걸까? 하지만 내가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버렸어. 그건... 네가 오지 않게 되는 거. 이곳에서 내가 다시 눈을 뜨고 그 병실에서 혼자 기다려도 네가 오지 않는 게 두려웠어. 아니,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야, 헤나씨가 뒤를 돌아봤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있다. 너 같은 애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절 구속하고 통제하고 계셨어요? 나 살짝 그런 편이잖아. 차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 누나 메신저를 주고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널 붙잡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넌 어떤 시련을 넘어서라도 나한테 돌아올 테니까.
그건 제가 현아 씨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현아 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비 오는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난 탈출을 시도할 수 없어. 하지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다른 통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우비 쪽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너무 늦어지면 제가 현아 씨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게 결국에 오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현아 씨는 다른 입구를 찾는다는 적당한 제안을 했다. 하지만 어차피 다른 입구는 전부 막혀있는 상태였고 날 그냥 탐색하게 놔뒀다가는 금세 그 사실을 파악하겠지. 그러니까 조사하지 못하게 붙잡았다. 부상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도 있었으니까. 아,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네? 만약 정말로 탈출을 시도할 방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 부상이면 난 탐색을 막았을 거야. 누나가 아니라 엄마세요? 근데 거의 엄마인데 이 정도면? 고작 그걸로 절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신 겁니까? 고작? 아니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 된 것 같네요. 무슨 소리야? 빙그라고 돌다가 살짝 중심을 잃은 현아씨. 나는 현아씨의 손을 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겼고 자연스럽게 살짝 안기는 현아씨. 고마워. 방금 저한테 안기려고 일부러 넘어지셨죠? 저도 현아씨를 안고 싶어서 알면서 부축한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잠시 멍해졌던 현아씨가 갑자기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잠깐. 그럼 너도? 네, 뭐 별거 없다. 나는 나대로 현아씨를 만나기 위해 이쪽 세계에 계속해서 찾아올 핑계가 필요했고 비오는 세계가 열리는 걸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현아씨의 제안에 적당히 편승했고 다른 입구를 찾기 위해 이쪽 세계를 탐색했던 것이다. 뭐야? 귀여운 짓을 다 하네. 가보세요. 화낼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 같아. 완전 무기 잡고 말하시길래 무시무시한 흉기라도 꾸미신 줄 알았네요.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던 현아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속인 건 맞잖아. 미안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기뻤어요. 오해가 쌓이지 않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조금 찜찜하긴 한데 비에 맞은 채 내 방문을 두드렸던 현아씨의 그 표정은 정말로 고작 저런 걸 자백하려던 모습이었을까? 전부 다 말하지 않을 거라던 우비의 말에 신경 쓰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 추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젠 어떡하지? 네? 결국 탐색은 소용없는 거잖아. 비 오는 세계가 다시 열릴 때까진 탈출을 시도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짐작도 안 가. 영원히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도 이젠 바빠질 거잖아. 고개를 푹 숙이는 현아씨. 나는 그냥 현아씨의 어깨를 짚었다. 계속 오겠습니다. 야,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되신다고 해도 언제까지라도 계속 현아씨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무리하지 마.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뭐 거기다 탐색도 계속하고 싶고요. 그래. 꼭 우비의 세계가 아니라고 해도 이쪽 세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더 넓은 범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울 속 세계라거나? 어쩌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까? 아무튼 전부 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응.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요, 현아 씨. 응?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저거 말인데요. 내 손짓에 따라 현아 씨는 몸을 돌렸고 잠깐만. 뭐야? 저거 네가 했어? 저 때문이긴 합니다. 내 방 구석 학교 세가로 통하는 거울에는 마치 일부러 막아놓은 것처럼 남은 판자가 가득 붙어 있었다. 안쪽으로부터. 영원히 찾아오겠다고 맹세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건 없어. 잠깐만. 유리 있구나. 놀래라. 그 순간 우비라고 했길래 순간 유리 사라진 줄 알았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잠금해제 이거. 참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계기는 그저 단순한 변덕이었다. 그날따라 운동장 방향에서 들어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나 내 방이 아니라 학교 세계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 최근 어쩌면 내가 하는 특정 행동이 저쪽 세계로의 입구를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사용한 적이 없는 입구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학교가 굉장히 신식 건물이었던 것이다. 커다란 두 개의 건물이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학교. 뭔가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두 건물의 색깔이나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 외부인이, 그것도 덩치 큰 남자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살펴봤을 뿐이지만 유리가 있었던 그 구식복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오래된 나무 바닥도 걷어차며 떨어지는 미닫이 문도 없는 모양이다. 어떻게 된 걸까? 벤치에 걸터 앉아 당장 보이는 학교 이름을 검색해봤다. 학교의 역사 자체는 오래된 것 같은데 당연히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설물도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다. 그러면 유리가 있던 세계가 상당히 옛날 학교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혹시 그게 유리가 한계점을 만드는 이유와 관계가 있다면 학교 이름 옆에 사건, 사고를 붙여서 검색해봤다. 정말로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했을 뿐인 검색. 딱히 큰 의미를 둔 행동이 아니었다. 재학생이 일으켰던 각종 자잘한 변범죄와 교직원에 의한 비리 사건, 이 학교 출신의 연예인이 일으킨 논란, 그리고 살인? 아니, 만화도 아니고 무슨.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교내에서 재학생끼리의 칼부림 사건이 검색되어 나왔다. 언론 통제가 있었던 건지 화제성이 없었던 건지 원본 기사는 다 삭제되어 있고 누군가가 캡처해서 SNS에 올린 부분만 남아있다. 그나마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묻혀버린 듯. 학생 간의 살인사건이라는 사실과 학교명을 제외하면 알기 힘든 부분뿐이다. 원본 기사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었던 모양인데 누가 아카이브라도 안 떠났으려나? 아카이브 뭐지? 애초에 거울 속 세계는 이 학교가 맞긴 한가? 지형적으로나마 비슷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문을 넘어간 뒤 한계점을 넘는 감각을 의식하며 저쪽 세계로 진입했다. 방금 전에 본 학교의 풍경과 열심히 비교해봤다. 비슷한가? 형태는 유사한 것 같은데. 요리야! 너희 차! 잠깐만 나와봐! 유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온 걸 모르거나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 나 혼자, 이런 낡은 학교가 어두운 모습은 옛날 공포영화가 떠올라 괜히 섬뜩하다.
유리를 찾아볼지 아니면 거울을 넘어 병원으로 가버릴지 살짝 고민하던 순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던 복도에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어? 종이 신문? 그것도 살짝 변색되어 있다. 요즘에 인터넷 신문만 보다 보니 자주 보지 못한 물건, 그리고 어떤 중학교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에 대한 타이틀이 적혀 있다. 빠르게 주변을 경계했다. 단서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이게 왜 기다렸다는 듯이 눈앞에 떨어지느냐는 점에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낀 순간 뭔가 시뻘건 게 내 팔에 매달렸다. 깜짝 놀라 뿌리치려는데 우비야? 대령대령 매달려있는 새빨간 비옷. 우비가 내 팔에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다. 빨간 비옷. 진짜 오빠야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다. 하는 짓도 목소리도.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진짜 오빠야? 팔에 매달려있던 우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리 지르며 뿌리치고 싶은 걸 최대한 자제한 것이다. 너무 끔찍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된다. 내 표정을 가만히 보던 우비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간신히 손을 뻗어 빨간 비옷 위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을 지그시 감는 우비. 입꼬리가 배짓이 올라간다. 아, 죄송해요. 잠깐 멈춰서. 미안하다. 응? 순간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야! 얼굴을 없애버리고 두 팔에 쳐드는 우비. 집어던지지 않은 건 기적이었다. 아직 장난칠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치는 없구나. 그럴 나이가 아니긴 하지. 여기서 뭐하니? 간신히 심장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물었다. 진짜 오빠야 보러. 나 보러? 응. 왜? 등 떠밀어 주려고. 응? 뭐야? 방금 엄청 싸늘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아 씨와 만났을 때 말하던 것처럼. 내가 살짝 놀라 우비를 바라보자 우비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가짜 오빠야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다시 좀 봐놓으려고. 그래. 열심히 하렴. 여전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는 꼬맹이 대화. 시급하게 끊고 중요한 것부터 물어봤다. 그럼 오빠야도 물어볼 게 있는데 응. 혹시 왜 한계점을 막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한계점? 네가 사는 곳 있잖아. 거길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응? 비 오는 곳. 뭐다? 막혀 있어서. 막은 적 없어. 응? 그 사건 보여주다가 더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소용없다는 걸 떠올렸으니까 안 오려는 것뿐이야. 오빠야 다친 것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난 가짜 오빠랑 같이 넘어와서 괜찮아. 용기를 잃었다.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 얘가 뭘 알고 그랬겠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우비가 다시 내 팔에 매달렸다. 팔을 세게 들었다. 가볍네. 오빠야, 힘 왜 이렇게 세? 너도 어른 되면 이렇게 돼. 노골적으로 난처한 표정이 되는 우비. 좀 싫을 것 같아. 그래. 내 팔을 놓고 뛰어내려 신문지를 집어드는 우비. 네가 가지고 왔어? 응, 어디서 났니? 거울에 들어있었어. 순간적으로 또 용기를 잃을 뻔했다가 어차피 여기도 거울 속이라는 걸로 납득했다. 왜 나한테 가지고 왔냐? 오빠야가 이거 보려고 하면 그때 오빠야 잡아서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미끼였다 이건가? 그 가짜 나라는 걸 만들기 위한? 이리 잠깐만 줘봐. 싫어. 오늘 그 말을 참 많이 듣네. 신문지를 들고 빙빙 돌며 간격을 벌리는 우비. 몸을 숙이고 시선 높이를 맞추며 다가갔다. 오빠야가 그거 좀 봐야 돼요. 주세요. 자기 자신을 오빠야라고 부르면 자기가 만들어? 아이 꼬맹이가 뒤지게 쳐맞으려고. 야, 갑자기 지능 올리지 마라. 잽싸게 신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잡힌 것은 신문이 아니라 비옷이었다. 아마도 극세사 재질인 푹신한 잠옷이 드러나는 우비. 잠옷바람에 비옷만 걸치고 다닌 거야? 안 춥나? 혹시나 해서 잠시 살폈더니 다행스럽게도 이건 정말 빨간색인 비옷이었다. 피로 젖은 게 아니다. 도로 입어. 감기 걸릴라. 입혀줘. 빨간 비옷을 주워서 우비에게 다가갔다. 팔을 내미는 우비. 우비에게 다시 비옷을 입혀주면서 신문지 조각을 빼앗았다. 돌려줘. 잠깐만 보고 줄게. 싫어. 내 배를 사정없이 퍽퍽 때리는 우비. 하지만 단련된 복근이 꼬맹이의 주먹에 뚫릴 리 없다. 잽싸게 내용을 확인한다. 인터넷에서 삭제되었던 것과 같은 기사가 분명하다. 담임 선생과 직접 인터뷰를 한 듯 머리가 긴 중년 여교사의 사건이 실려있다. 거울면 뒤에 백골을 그려놓은 참고 그림도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확실하게 정보가 많은 기사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로 삭제된 건지도 모르지만 학교 내부에서 있었던 동급생끼리의 살인, 학교가 비어있는 시간대에 따라 만났다가 일이 벌어진 듯하다. 시신은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아 실종으로 처리되었으나 교내 3학년 3반 교실 앞에 세명장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고 범인이 동급생이 지목되어 이 다음부터는 찢겨있어서 읽을 수 없다. 이 학교에 있었던 일 중 아마도 가장 큰 사건. 꿈과 비슷한 이 세계에 굳이 이 신문 기사가 구현되고 있는 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리가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유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동급생을? 사정을 말하지 않으려 한 것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 것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해답이다. 시체가 발견되어 범인으로 지목되자 여기를 도피처 삼고 있는, 말하는 거 띠껍지만 뒤에서는 날 도와주던 유리. 그러고 보면 촉법 소년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는 애는 아닌데. 그렇다면 거울 속에서 팔을 잡아당기던 피투성이 학생들은 피해자인 건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근처 교실의 표지판을 살폈다. 3학년 교실은 2층 정도 더 올라가면 되려나? 우비는 데리고... 우비? 야! 조용해진 우비가 얼굴을 없앤 채 날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신문지를 안 돌려줬건. 미안, 기분 상했어?
오빠애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 돌려줄게. 엄마가 한 말이 다 맞아.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라고. 무슨 큰일 있으셨다니?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나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 그래서 언제나 조금 남겨놔야 된다고. 빙 그릇을 돌면서 빠져나간 우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어 올렸다. 아, 찢어진 신문기사 나머지 조각. 야, 너 이제는 안 줘. 귀여워. 근데 말하는 거는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하는 우비. 야마, 거기 안 서? 솔직히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어차피 3학년 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우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삼 학년 층 표지판의 글씨를 제외하면 외관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우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질 않는다. 얘가 빠르네. 날 상대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다리는 짧지만 몸이 작아서 어디로든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우비야, 아니에요. 대답은 없다. 적막하고 어두운 학교 복도만이 펼쳐져 있었다. 괜히 무서운데. 유리가 오기 전에 빨리 조사하고 들어가자. 3학년층의 세면장은 하나뿐이었다. 유리가 정말로 이 살인사건의 당사자라면, 유리가 가진 마음의 상처가 그거라면 시체는 여기에 숨겨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비 때처럼 이 세계도 유리가 겪었던 시간의 기초로 구현되어 있을 테니까. 꿈에 가까운 세계는 개뿔이 악몽이잖아. 세면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세면장 바로 앞에 교실을 힐끗 쳐다보았다. 거기 건들면 아무리 오빠라도 진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날로 우리 관계 끝이라고요. 알아요? 세상 다시 보니 다른 구역에 비해 거리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생활 공간으로 선택한 건가? 유리가 저 교실은 뒤져보지 말라고 했었지. 자기 개인 물품 놔뒀다고. 그건 세명장까지 포함한 걸까? 아니면 우비다. 뭐야? 나도 모르게 세명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뭔가가 등 뒤를 밀친 것 같았다. 하지만 근처엔 아무도 없는데. 모르겠다. 살인사건이 맞는지만 빠르게 확인하면 괜찮겠지? 멍하니 세면대를 수색했다. 물은 잘 나오네. 세면대 아래에 물품 보관함, 화장실 칸 전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천장까지 뜯어봤지만 시체는 없었다. 바닥이라도 뜯어봐야 하나?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긴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을 만한 위치라는 뜻. 한두 사람이 쓰는 집도 아니고 수백 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학교 세면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겼다 한들 어디라도 기어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금세 목격했을 텐데. 다시 복도로 나와 소화전 같은 걸 열어봤다. 담배는 숨겨져 있지 않다. 학생들이 가득한 공간에서도 냄새라도 풍기기 전에 열어보지 않은 장소. 거울 속에 있었어. 천천히 세면대로 걸어갔다. 커다란 거울을 본다. 학교 세계의 거울이면서 정상적으로 얼굴이 비친다면 검은 것들에게 끌려다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일 텐데 어쩐지 이것만은 그냥 평범한 거울처럼 보인다. 근처의 낡은 타일에 비해 거울에 붙인 실리콘은 묘하게 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일반적으로 시공용으로는 잘 쓰지 않는 가정용 실리콘처럼 보이는데 서투기에 마감한 것처럼 공간에 살짝 떨어져 있었다. 공간에 손가락을 걸어 당겨봤지만 열리지 않는다. 너무 세게 당기면 거울이 깨질 것 같다.
뭔가 근처를 뒤져서 안에 집어넣을 만한 걸 는 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울을 깼다. 그 뒤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공간이 있었고 갈색 핏자국이 가득한 옷으로 덮어놓은 사람의 뼈가 보였다. 그리고 오빠? 왜 여기 있어요? 깨진 거울에 유리의 모습이 비쳤다. 퀘스트 진행할게요. 아, 나 저 윗집 쿵쿵거리는 못 끄는 진짜로. 자, 목적지로 이동하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유리 이번 계기로 인해 나랑 손절 치는 거 아니겠지?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피아노다.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 야, 이건 마이 갓. 아니, 달리기가 무슨 모일이 무슨. 진짜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없지만 이건. 잠깐만 미안해. 진짜. 나 미치겠네. 야,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 뭐야, 오자마자 죽었누. 개 어려운데 게임? 갑자기? 아니, 탈출구가 잠깐만 누르고 도망가. 아야 아파라. 문이 어디론가 열려 있겠지. 조졌다. 잠깐만, 타임. 조졌다. 잠깐만, 타임. 진짜 조졌다. 아야야야야야. 나 제발 이러지 마요. 왜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어요? 아씨, 잠깐만, 타임. 딱 걸어가. 열려 있는 문이 여기 있네. 뭐야? 더 이상 괴물이 쫓아오지 않는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참나 진짜. 아니, 왜 안 온다며. 근데 이 정도 피가 뭐. 잠깐 타임. 여기는 뭐다? 뚱뚱해가지고 살 좀 빼지 그러냐. 참나. 뚱뚱하니까 저런데 못 오지. 자, 탈출 성공. 네, 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쵸, 뚱뚱하면. 이거 좀 풀리고 할걸. 겁나 들리는데 이거. 갸자. 슬픈 얘기. 아니에요. 유리의 표정은 나한테 처음 쫓길 때보다도 훨씬 더 당황한 듯했다. 거울 깼어요? 오빠, 그거... 유리의 시선이 거울 속 뼈에서 내 얼굴로 다시 내 손에 있는 신문지로 움직였다. 급히 주머니에 집어넣었지만 이미 늦은 듯하다. 오빠가 훔쳐갔었네요.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질 않아서 숨겨놨던 건데. 기다려준다고 해놓고 뒷조사한 거예요? 무슨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유리야.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 네가 누굴 죽였다 해도 난 네 편이야. 마음고생 많았지? 법적인 방향이든 불법적인 방향이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네. 얼버무리듯이 말을 짜내는 유리.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거기서 떨어져요. 필사적인 유리의 목소리. 살인을 들켰는데도 그 자체에 당황하기보다는 마치 다른 것을 감추려는 듯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뭘? 뒤로 돌아본다. 거울 속에는 명백하게 새하얀 사람의 뼈가 보인다. 피가 말라붙은 옷은 이 학교의 것이다. 이상한 점은 없다. 이상한 점은 오빠, 일단 이리 와서 얘기해요. 네? 뼈가 뒤틀린 각도? 부패 정도? 흉기의 흔적? 그 시체는 사실 나다. 여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나? 거울을 떼어내고 사람을 넣었다면 실리콘은 처음부터 준비한 거야? 저기, 오빠! 잠깐만! 점점 다급해지는 유리의 목소리. 거울 속의 뼈를 유심히 봤다. 어색한 부분도 많지만 뭔가가 다시 낯익었다. 그저 아마도 저런 추리닝은 애들이 멋대로 사입는 것일 뿐 교복이 아닐 텐데. 와이셔츠와 함께 덮여있는 추리닝에 신경 쓰였다. 손을 뻗는다. 오빠! 그만둬요! 당황하면서도 이쪽으로 차마 다가오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유리. 내가 전부 설명할게요! 조심스럽게 추리닝을 걷어내고 피가 굳어있는 교복을 잡아당긴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유리가 내게 달려드는 것보다 빨리 거울 속 공간으로부터 딱딱한 것이 떨어져 내렸다. 초록색 이름표, 이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는, 그리고 유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래서야 귀신 성불시키는 것 같잖아. 창문에는 어느새 피투성이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하나같이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 유리에게 뻗는다. 그 모습이 참 유리 자신과 닮아있다는 건 이제 와서 말할 것도 없었다. 언제 올 거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내게 달려오려던 유리는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멈춰서서 뻗었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몸을 숙여 이름표를 줍는다. 확실하게 유리라고 쓰여있다. 조심스럽게 거울 속으로 되돌려놨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천천히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눈을 감더니 다시 떴을 땐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날 노려보고 있었다. 유리야! 아, 걸렸네. 유리가 말했다. 너 이거... 오빠가 생각하는 대로예요. 내 뼈야, 그거. 마치 얼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섬뜩하게 그지없다. 알아내니까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바로 딱 그렇게 찾아오네요? 어지간히 철저하게 뒷조사하셨나봐? 야, 그 언니 탈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유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다. 유리야! 난 너를... 네. 도우려던 것뿐이겠죠. 유리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제 도와봐요. 잘 도우면 갑자기 막힌 입구가 팍 하고 열릴지도 모르잖아. 어? 뭐예요, 오빠? 도와준다며요. 이제 다 알았으면 도와봐요 좀! 세면장의 거울이 더 크게 깨졌다. 학교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유리도 자신의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지기 시작한 걸까? 무비처럼? 유리가 살금살금 다가와 내 멱살을 잡고 그 뒤로 당겨내려 시선을 맞췄다. 부서질 것 같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못 구하죠? 뭐? 한계점 넘어 다니신다고? 싸움 잘하신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난 이미 죽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저 마음을 쏟아낸다. 사춘기 특유의 복잡한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상대의 마음과 함께 자기 마음까지 긁어놓는 그런 말투.
그렇게 불쌍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오히려 화라도 내볼래요? 이래서 감춘 거냐고. 유리야, 아니면 설득할 거예요? 이만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유리야. 탈출에 도움될지도 모르면 그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잖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모든 게 그저 슬펐다. 그저 슬플 뿐이었다. 나는 그저 울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내 손을 꼭 붙잡는 유리.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오빠. 응.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유리가 까치발에 들었다. 한 손으로 내 멱살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가까이 한다. 알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있게 해줘요. 그저 공허해진 동공으로 눈물만 떨어뜨리며 그 언니도 있고 방금 본 것도 있고 지금 한 번만이라도 오빠라면 괜찮으니까. 같이 쓰레기로 떨어지는 걸 택할래요? 그렇게 자기를 부숴달라고, 같이 부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리의 어깨를 살짝 밀어냈다. 지금 내가 거기 응하면 넌 완전히 망가져. 나도 마찬가지고. 날 강하게 밀쳐내고 뒷걸음질을 치는 유리. 또 울렸네. 한참 동안 날 바라보던 유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오빠. 응. 알죠? 어. 오빤 진짜로 씹새끼예요. 그렇게 말했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날 잡아당겼다. 3개 정도의 새까만 그림자. 나보다 훨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래, 너도 이런 걸 할 줄 알았구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있게 된 건가? 놈들과 함께 바닥을 나뒹굴었다. 부상이 남은 몸이 굉장히 아팠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유리.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검은 그림자들이 내 몸을 질질 끌기 시작했다. 그 끝에는 깨지지 않은 거울 하나가 있었고 그 너머로 내 방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착한 애네. 거울을 향해 밀어붙여진다. 한계점을 넘는 감각이 아픔을 상회했다. 그리고 미칠 듯한 모순과 정보와 이해되지 않던 요소들이 간신히 머릿속에서 재배열되어 답을 찾았다. 이제서야 대충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세명에게 붙잡혀 있어 이걸로 어떻게 할 틈이 없었다. 그저 완전히 통과해 나가기 전에 울고 있는 유리 쪽을 보고, 유리야! 슬픈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지금 그건 이제 오빠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들어야 할 거다. 다시 올 테니까. 그런 말을 했고. 꺼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근데 이쪽 세계도 막히고 비 오는 세계도 막히고 조졌네? 그런 말이 돌아왔다. 어씨, 그러면 두 세계 다 막힌 거야? 왜 또 아니
아니 왜 또 퀘스트세요? 네? 아니 게임 미니게임 한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퀘스트예요? 아 진짜 스토리 잘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씨.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아 그래 이번에 뭔 게임이야 이거는. 아 제한 시간에 개바. 잠깐만 타임. 아 가지가지하네 진짜. 전기가 스포 네 하지 마요. 잠깐만. 미치겠네. 제가 45초? 근데 의외로 빨리 끝낼 수도 있어. 잠깐만. 얘들아 저 그만 좀 쫓아올래? 이거 뭐야 이거? 아 오케이 한 대 더 맞고 이제 클리어네 딱 봐도. 저기 딱 넘어가면 이제 딱 전기 그게 없겠죠. 없고 여기로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네? 잠깐만 이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이 10초 잠깐만 타임 있어봐. 8초 끝난 거 아니야? 아씨 와 4초 남겼다. 다행이다 게임 일찍 끝나서. 뭐야 또 현아 시점이야? 잘 안 만들어지네. 이제 한계인 걸까나? 아니 이거 위에 소리 좀. 현아 씨에게 양해를 구해 먼저 배우고 난 후 혼자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며 직접 조사를 했다. 그렇게 약간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고 최대한 만전의 상태로 병원으로 들어가 유리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더니 그건 네가 잘못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씨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병원 복도에 펼쳐진 어처구니 없는 광경. 병원 안에 수많은 거울, 창문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뭔가가 비칠 만한 물건들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혀 있다. 정확히는 이쪽에서 막힌 건 아니고 거기에 무언가를 비춰보면 안쪽이 나무 판자로 막힌 게 보였다. 거울 안쪽에서 막고 있다는 건가? 유리에 닫혀버린 마음이 표현된 것 같은 광경이다. 거울 속에서 스토킹 당하는 게 썩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제 불찰입니다. 한숨을 푹 내쉰 현아 씨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입술을 겹쳤다. 현아 씨?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걔한테 안 준 건 칭찬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말투가 평소보다 더 딱딱해진 건 이유가 뭐야?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응? 뒤에서 3명한테 기습당했다곤 하지만 선수도 아닌 것들한테 밀려났거든요. 살짝 빡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 야성이라도 끌어내겠다는 거야? 비슷합니다. 어젯밤에 그래줬으면 얼마나... 네? 아니야, 아무것도. 부끄러운 듯이 시선을 피하는 현아씨. 어쩐지 귀엽다. 현아씨는 수트에 모자를 쓰신 모습이었다. 결국 평소에 입으시던 옷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던 모양. 현아씨가 이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익숙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그래서? 현아씨가 안쪽에 나무로 막힌 거울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오늘 자정 전에 해결해 놓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네. 계획이라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현아씨. 응? 나는 현아씨의 손을 잡았다. 현아씨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데? 어쩐지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하는 현아씨. 빨간 손자국이 있는 문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야, 죽고 싶어? 아니요. 현아 씨의 반응은 참으로 간단 명료했다. 삶이 힘들어? 내가 위로해줄까? 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아 씨는 한동안 내 머리가 정상인지 점검했다. 열린 문 앞을 안전하게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는 순간 뭔가가 튀어나와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럼 현아 씨가 구해주실 거죠? 야, 한순간이면 돼요. 어쩔 생각인데. 나는 왼팔에 걷었다. 팔을 넣었다 빼볼 겁니다. 진짜 죽으려는 거야?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닙니다. 현아 씨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거렸다. 대체 왜 그래? 지금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현아 씨는 저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죠? 병원 쪽 세계 여기저기 갑작스럽게 생기는 가짜문. 주기적으로 검은 형체들이 단체로 그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순간 문 안에서 뭔가가 놈들을 씹으며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 같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은 단 한 번도 다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없다. 그게 다야. 혹시 정체가 뭔지 알았어? 아니요. 하지만 비교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한 짓까지 해서 알아야 할 일이야? 네. 정말 하고 싶어? 네. 내 눈을 한동안 바라보던 현아씨.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다. 알았어. 도와줄게. 또 네 목숨이 위험해질 일이 있다면 구하는 건 내가 되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지 알 것 같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는 현아씨였다. 손자국에 있는 문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항하기 편해 보이는 문을 하나 골라 그 앞에 섰다. 뒤에선 혜나 씨가 내 허리를 안고 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줄까지 묶었다. 진짜로 할 거야? 네, 내가 널 놔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속박하고 통제하는 편이라면서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복도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이건 거울. 정확히는 거울처럼 비치고 일렁이는 무언가. 그리고 안에서 튀어나온 뭔가가 내 팔에 붙잡고 당기기 시작했다. 괜찮아? 아직 괜찮습니다. 거울 속으로 팔이 들어간다. 한계점을 넘는 감각은 없다. 다만 얼음처럼 차가운 젤리 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불쾌한 감각. 그와 동시에 내 정신까지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혜라씨! 짝 하고 내 뺨을 갈기는 현아씨. 정신이 돌아왔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어깨가 다 들어갈 정도로 거울 속에 팔이 들어갔다. 안쪽에서는 마치 수많은 손이 내 팔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거대한 어금니가 내 팔에 닿았다. 응? 잘리는 거 아니지? 지금이지!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날 강하게 안고 당기는 현아씨. 거울 속에서 팔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이 닫혔다. 괜찮아? 네. 팔은? 내가 억지로 당겨서 빠진 거 아니었냐? 왜 씹힌 것 같은 상처가 있어? 거대한 어금니를 치는 뭔가가 강하게 물담은 것 같은
물려 으스르기 직전에 잡아당겨 뺀 것 같은 그렇게 긁힌 상처가 내 왼팔에 있었다. 지난번에 유리와 똑같이. 유리의 세계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잠시 후 긁힌 상처를 치료하면서 방금 그 행동으로 증명된 추론 결과를 현아 씨에게 얘기했다. 비오는 세계와 배치된 형태가 달라요. 저희는 지금까지 유리의 세계 또한 우비의 세계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아 씨가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우비의 한계점에 유리의 한계점을 겹쳐 그렸다. 하지만 실제 형태는 이런 식이죠. 나는 기존의 그림을 다시 그린 후 그래서 다른 세계들을 전부 스토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각형 전체를 다시 한번 얄팍하게 감싸듯이 유리의 세계를 그렸다. 손자국이 있는 문 너머와 유리 세계에서 본 거울 너머는 똑같은 곳이에요. 거울 저편이죠. 그리고 유리의 세계가 있는 건 거울 저편이 아니라 거울 면입니다. 거울 이쪽 편과 거울 반대편에 가르는 얄팍한 거울면, 유리의 세계는 그곳이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이나 비오는 세계에 비해서 거울 속 세계는 지나치게 좁았고 이미 거울 속인 세계에 대체 왜 또 거울 속에 있냐는 겁니다. 고작 운동장 하나와 학교 건물이 전부야? 생각보다 많이 좁은데? 비치는 거랑 안 비치는 게 있을 거예요. 거울도 물도. 피할 수 없을 땐 비치는 쪽만 피하면 돼요. 그쪽이 진짜 거울이니까. 아마도 유리를 끌고 가던 그림자 학생들과 병원의 검은 것들 또한 같거나 비슷한 것이다. 거울면에 생긴 한계점, 유리의 침상을 반영해 학교로 변한 세계. 검은 것들은 그 세계의 영향으로 유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한 거다. 그리고 원래의 행동 패턴대로 그 너머로 가려고 했다. 왜 유리까지 끌고 가려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조차도 병원에서 끌려갈 뻔한 적이 있는 만큼 그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은 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내 팔에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유리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다. 어깨가 빠지진 않았지만 그건 근육량 차이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헤나 씨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긁혀버린 내 팔에 약과 반창고를 붙일 뿐이었다. 현아 씨. 야, 네. 천천히 질문하는 현아 씨.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알아낸 이유가 뭐야? 약간 슬픈 목소리다. 알려드리려고요. 유리의 세계는 막힌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쪽으로는 현아 씨가 탈출하실 수 없고 유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한다 해도 현아 씨의 탈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비 쪽을 뚫는 수밖에 없었어요. 없어요. 말없이 날 보는 현아 씨. 나는 그래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절 유리의 세계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현아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부탁했다. 가서 뭘 할 건데?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겁니다. 안전해? 다칠 거예요. 너 그래서 만전의 상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날 돕는 걸 잠시 중단하고 탈출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애를 구하기 위해 네가 다치러 가는 걸 허락해달라는 거지? 네. 내가 싫어할 만한 걸 다 하겠다는 거야? 네. 있는 그대로 아무런 미사여가 없이 현아 씨가 오해하거나 속을 여지를 완전히 말살하면서 오로지 진실만으로 부탁했다. 한동안 내 얼굴을 보고 있는 듯한 현아 씨.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눈 눈?
내 얼굴을 끌어서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